안녕하세요.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만드는데 예산을 60조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 예산이 한 22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비 전체 차원에서도 우리보다도 일본이 3배 이상 많으니까 그 비율로 치면은 너무 많은 건 아니다 싶을지 몰라도 이 차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특히 전투기 전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전투기 만드는 데에 60조를 쓰겠다는 겁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가 아닌 5세대 전투기입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이 부분을 기술적인 얘기, 어렵게 따겠다는 기술적인 얘기지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60조 예산을 가지고 만들려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록히드 마틴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업체입니다. 돈 되겠다 싶으니까 공동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일본이 50% 생산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록히드 마틴으로서는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록히드 마틴이 아무리 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미국의 국방부 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더더구나 아주 중요한 무기 기술과 관련되는 거니까 쉽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와 같이 최첨단 무기 생산에 공동 투자를 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공동 생산을 하도록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1947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과 그리고 60년대에 만들어진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에 의해서 이때까지 해외에 무기 수출도 못했습니다. 근데 무기 수출 3원칙이 작년에 풀어졌죠. 저작년에 풀어졌습니까? 하여튼 일본 의회 내에서 그 법을 이제 무효화시켜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나 테러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 지금 공동 생산하자는 의미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F-22와 F-35를 합치는 겁니다. F-22는 일종의 랩터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기술적이고 복잡한 얘기를 안 하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만들어낸 최고의 스텔스기가 F-22, F-22 랩터입니다. 두 번째, 미국은 이 F-22를 어떤 나라에게도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F-22가 대단한 이유는 그 전투력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이유가 전투 능력도 뛰어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왜 최강의 전투기냐, 전무후무한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이 은닉성과 나를 은닉하면서 상대방 적기를 제때에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레이저 탐지 능력이 최고인 전투기가 F-22입니다. 사실 F-22가 일본에 한 대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전에 F-22 형태식으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사용의 허락을 받았던 이 낡은 F-22에다가 그 모델 넘어서서 이제 그걸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록히드 마틴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F-22와 세계 최강의 전투 능력이 있는 F-35 그리고 F-22 기체는 그대로 본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스텔스 기능과 레이더 기능이 나를 감추고 상대방을 볼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거에 플러스 항속 거리가 뛰어난 그리고 전투력도 뛰어난 F-35를 합쳐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게 얼마 정도로 상세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이전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FMS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간의 FMS, Foreign Military Sales에서 상용 기술을 무기 제조를 일종의 그냥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 해서 실질적으로 무기를 공동 생산하지는 않고 주는 무기를 받아와 쓰거나 아주 싼 가격으로 가져오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FMS로 바꿈으로써 실제로 무기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서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기준이 FMS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무기 판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FMS에 따르면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FMS 기준이 있습니다. 1급에 해당되는 국가가 미국이 상대하는 국가 중에 영국, 호주, 일본 정도입니다. 호주도 아닙니다. 일본, 영국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FMS 2단계에 들어가는 나라가 2급으로 취급하는 국가가 호주, 뉴질랜드. 그러다가 우리는 FMS 3급이었는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걸 FMS를 특별한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가 미 의회와 여러 차례 주고받고, 물론 저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내놓은 업적이 FMS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주나 뉴질랜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무기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영국처럼 가까운 국가에게도 사실은 FMS 등급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기술을 일본에게 허락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공동 생산이 아까 록히드 마틴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들어가서 일본과 공동 생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미 국방부와 그리고 미 의회의 강력한 어시스트가 없이는, 물론 하라고 낸 건 아니지만, 하라고 밀어붙인 건 아니지만 록히드 마틴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인도 태평양 협력에 본격적인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F-22를 미국으로부터 사오려고, 이 기술을 얻으려고, 기술을 얻고 사오려고 일본은 2007년에도 11년 전에도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일본에게 이걸 안 팔았습니다. 그때 안 판 이유는 이것을 일본에게 파는 건 괜찮지만 이걸 일본에게 팔면 중국과 한국처럼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안 팔았던 겁니다. 그 대신에 주변국을 자극하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왜냐하면 전투력은 있지만 스텔스 기능이나 그리고 멀리까지 이 F-22에는 250km까지를 레이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전투기 대신에 전투력은 있지만 그리고 항속거리도 있지만 사실은 F-22 수준에 이르지 않는 F-35를 일본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11년이 지나서 물론 일본의 끈질긴 노력도 있지만 미국이 일본에게 이걸 공동 생산하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원래 미국 역사상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서태평양 함대를, 사령부를 서태평양 함대사령부, 서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꾸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 전에
오바마 정부의 때도 적극적으로 인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본격적인 결실을 드러낸 게 2016년부터예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결실을 드러낸 이유는 그 전에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한 얘기가, 너들이 파키스탄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가까운 관계니까 사실은 파키스탄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또 미국 쪽으로 왔다,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지만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가까운 관계를, 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미국에게 F-15을 살려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요구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미국이 협상 조건 내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을 뭘 냈냐면, 너들이 여기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중동으로 뻗쳐있는 IS를 좀 퇴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 했는데, 파키스탄이 그 사이에 중국 쪽으로 들어가 붙어버린 겁니다. 정말 열받은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인도를 아주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도는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었고, 사실상 무기 도입에 있어서는 인도는 러시아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오바마가 인도와 뭐를 결정하냐면 방산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방산 기술협정도 체결합니다. 이러니까 호주가 나서서, 아니 인도가, 여러분 참고로 인도는 지금 세계 군사력의 넘버 4입니다. 그 뭐 엄청 가난한 나라, 뭐 기술력이 떨어진 나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GDP 차원으로 본다면, 국가 총생산량으로 보면 지금 세계 7위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미국과 싸워가 패권국이 되겠다고 앞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쫓아오는 인도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인도를 미국이 탁 잡은 겁니다. 잡고 작년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인도 정상회담, 6월 15일 미인도 정상회담에서 모디와 40초간 껴안고 뺨을 트럼프가 계속 부비면서 5개의 안에 협상, 5간의 협상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IS 퇴치에 있어서 미국과 인도가 협력한다고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인도가 가까워질 거다, 협력한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만 해도 인도태평양이란 협력이란 용어를 안 썼으니까 공개적으로 거기에서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해서 서태평양에서 인도는 미국과 협력한다. 그리고 미국은 선물로 록히드 마틴의 F-15 부품 공장을 인도에 설립을 하는 걸 약속했습니다. 이 가까운 방산협정에 대해서 아주 가까워진, 그리고 인도는 완전히 돌아섰어요. 지금 인도가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친미 국가로 돌아섰는지. 뿐만 아니라 나서서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나라마다 인도가 끼어들어서 선제적으로 혹은 때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도도 협력관계 구축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도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도를 손에 딱 넣고 미국은 서태평양 함대를 혹은 서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2016년에 방산협력을 체결을 하고 나니까 호주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미국하고 호주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동맹으로의 관계는 수십 년이 넘는데 우리한테 안 주는 방산 기술을 인도에게 먼저 이전한다? 당연히 호주도 참여해야 된다. 열을 내죠. 미국도 승인합니다. 똑같은 기술을 줄지 어떨지 몰라도 당연히 너희들도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다. 이러한 힘을 얻어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대만, 한국은 제안했지만 지금 답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협력 벨트를 확실히 구축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원래는
서태평양 7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켜오던 그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2016년에 아까 제가 대만이라고 얘기했죠. 대만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산협력을 2016년 2017년 방산협력을 방산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대만과의 관계를 아주 가까이 하는 것, 중시하는 것.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6개 조항을 대만과 적극적으로 방산 군사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뿔이 난 거죠. 더구나 2019년 국방수권법에 대한 예산을 원래 미국은 10월부터 예산을 검토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는데 10월 이전 아닙니까?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통과시킨 것 21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기 예산 검토가 시작이 또 되기 전에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803조의 돈을 허락해 준 것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803조 중에 10%가 해외 급파 시에 필요한 해외로 인력 전력 급히 구조로 가거나 훈련하거나 급파하는 예산이 거의 10분의 1 77조는 됩니다. 이게 다 뭘 노리고 있습니까? 남중국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남중국해에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발라 만들어 놓은 중국의 9개 인위섬 사이를 이거는 프리덤 오브 패시지, 항해의 자유다 하면서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이 지나간 게 그 어느 해보다도 미국이 더 많은 횟수로 그 섬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난리 났죠. 남의 영토에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중국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그 두 개의 거리 사이가 한쪽에서 12해리 한쪽에서 12해리 둘 다 합쳐가 24해리보다도 좁은 지역에 미국이 지나가면 이거는 우리 영토를 침해한 거다라고 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앞마당을 우리 허락도 없이 미국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한다고 난리를 나지만 당장 전쟁할 듯이 떠들었지만 전쟁 안 했어요. 거기 덧붙여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일본은 미일 군사훈련을 하면서 사실 지난 4, 5년간에 안 하던 F-22 최강 전투기를 14대를 카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10대가 왔다 갔고, 예? 추가적으로 4대가 먼저 왔고 추가적으로 10대가 더 와가 배치가 될 겁니다. 이 전부 뭘 향해 한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가까운 동맹강국, 뭐 오늘 아침에 유용훈 기자가 국방 전문 기자가 우리는 그렇게 달라고 해도 기술 안 주는데 일본에게는 F-22 같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를 공동 생산하는 것까지 허락하다니 말이 안 된다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자업자득이에요. 그 나라가 정말 어떤 진정한 동맹관계를 갖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말로 수백 번 한미 동맹관계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소용이 없어요. 군사기술 어느 수준의 최첨예 현대화된 무기를 팔거나 부품을 팔거나 무기를 팔거나 기술을 이전하느냐를 보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일 간이 무슨 찰떡궁합이고 뭐 한인문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베와 미국이 북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약간은 삐그덕거리는 같은 소리가 있었지만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뭐냐?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 전에 1945년 2차 전쟁에서 참패하고 전범국이 된 일본을 완전 무장 해제시켜서 1947년 평화헌법을 만들면서 일본은 다시는 전쟁할 생각도 하지 마라 해놔놓고도 막상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자 일본에게 무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방산업을 키워줬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의 강한 군수국 방산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미국과 인도는, 미국과 호주는, 미국과 대만은 정말 물 셀 틈 없이, 뭐 그저께 빛 셀 틈 없이 또 희한한 신조어가 나왔네요. 누구와 누구 사이가 김동영 부총리와 누구 사이에 장 실장 사이가 빛 셀 틈 없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을 잘하고 있다 하는데, 참 빛이 안 새면은 어떻게 됩니까? 타 죽거나 아니면 빛이 못 들어오고 막았으니까 완전히 암흑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비유라도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렇게 이 국가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기술 이전도 받고 무기도 사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8.15 경축사에서 한다는 얘기가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북한도 없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겉으로 우리 입으로 한미동맹에 물샐 틈이 없다, 한미동맹이 잘 돼가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도 나와 생각을 갖고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방수권법에 포함돼서 통과된 주한미군 22,000명 이하로 철수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있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22,000명 이하로는 철수시키지 않는다. 그 이하로까지 되도록 더 적은 숫자를 남겨놓고 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겠다 하는 것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이고 22,000명 이하로 내려가도 미국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국방수권법은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22,000명 이하로 안 내려가도 못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22,0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때로 될 때는 미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의회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현재 28,500명 중에서 15,000명을 빼고 한반도에 13,000여 명을 남겨놔도 미국 국익에 손해되는 게 없다고 설득을 하면 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한미동맹은 물 셀 틈 없이 빛 셀 틈 없이 착각이죠. 우리는 왜 일본에게 주는 기술을 왜 우리에는 안 주느냐? 첫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FMS 겁이 다르고, 두 번째, 설사 겁이 같더라도 내가 트럼프라도 한국을 믿겠습니까? 미쳤다고 군사 기술을 줘요? 사실은 F-15K 미국과 옵셋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공동 생산하되 기술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만 핵심 기술을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20몇 개의 기술 중에서 핵심 기술 몇 개는 아직 절대 안 주고 있어요. 줘야 되는 계약 기간이 훨씬 넘은데 안 주고 있어요. 미국을 욕해야 될까요? 기술 가진 건 미국이야. 그거 받아내려면 우리가 신뢰를 줘야 돼. 신뢰를 안 줘요. 물론 F-22 기술을 일본에 준다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국가 이익이 최고니까, 최우선이니까. 그러나 공동생산까지 할 수 있다. 더더구나 무역 수출 금지 3원칙을 이때까지 50여 년 이상 50여 년 이상 끌어오던 국가에게 그 족쇄를 풀고 일본이 무기 생산해가 딴 나라에 팔도록 할 수 있도록까지 자체적인 무기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미국이 도와준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동맹국으로의 신뢰가 최고점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 공동 생산하자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공동 생산할 수준의 기술이 우리 없어요.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무기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 못하는 원칙을 만들어 놨지만 심지어 자체 내에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것보다 3배 이상의 드는 비용을 들여서 자체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영국 개발비에 그만큼 돈을 쓴 거죠. 50년, 70년을 내다보고 자체 무기 국산화를 시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와서 같이 공동 생산하자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록히드 마틴이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동 파트너로 F-22 생산하자, F-22와 F-35를 컴바인드한 장점만 따가지고 그 능력을, 전투력을 더 키우는 전투기를 공동 생산하자. 택도 없어요 우리는. 예? 다시 말해 갤럭시 뭐 삼성 애니콜 만드는 수준인데 지금 갤럭시 9을 같이 생산하자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무기 국산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떠들어왔죠. 무기 국산화 안 된 거 우리 벌써 봤어요. 국산화라고 그렇게 소리친 마리논, 죄 없는 우리 파일럿, 해군 헬기 파일럿 5명만 죽이고 대통령 이하, 국군 통수권자 이하 여러 장관들 몇 날 며칠 잿가루로 된 그 사람들 찾아도 안 가보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보십시오. 60여 년 전에 죽은 그들 병사들의 뼈가루를 찾기 위해서 국가의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북한에 매달려 그걸 찾아오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슨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북한에 피납된 사람을 실종자로 이름을 바꾸자, 명칭을 바꾸자. 왜? 그러면서 한수 더 떠서 한 얘기, 북한이 한반도에서 북한은 합법적인 정부이며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이래도 안보를 버리고, 안보는 캐캐묵은, 방공과 안보는 캐캐묵은 가치관이니까 우리는 경제를 위해 달려간다는 새로운 무슨 당 방침을 내놓은 자유한국당, 말 한마디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은 보수 우파와 좌파가 다르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통속이에요. 나라 안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를 저거들 원하는 대로 김정은에게 종전선언 해주는 것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유한국당 거기에 대해서 딴지 하나 제대로 못 걸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F-22와 F-35의 장점만 따가지고 공동 이것을 컴바인드한 새로운 F-22 형태의 전투기를 만드는데도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여기 아무 말 없을 거요. 자유한국당도 아무 말 없을 겁니다. 뭐 배 아프다, 왜 일본 놈들한테만 기술 주느냐, 배 아파하지 말고 일본의 외교력을 배우십시오. 야다이나 여다이나. 그리고 1대1로 경축사 날까지도 1대1로 지도에 우리 중국의 야망을 키워주는 철도나 항로 이런 것 가지고 위쪽으로 연결하는 이런 지도 내놓고 경축사 할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협력에서 한국의 핵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될 것인가를 8월 15일 날 제대로 좀 내놓았더라면은 국민들이 반맘이라도 이 정부를 믿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중국으로도 발길질 당하고, 이미 여러 차례 당했는데도 계속 기어가서 붙고 있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배운 점이 있다면 좋아요와, 무조건 눌러라는 거 아닙니다. 좋지 않은데 좋아요 눌러라 하면 그건 강요예요. 좋지 않으면 절대 좋아요 누르지 마십시오. 배운 게 있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을, 이 구독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제 영상은 열심히 본다면서. 유튜브 열어보면은 그 하단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누르면 종모양이 나고, 그 종모양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송영선 시사 360을 방송하면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보시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되지만 일부러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영상이 간다는 신호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익님 아주 좋아요, 무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입니다.